예, 안녕하십니까 하고 여러분. 네, 오늘은요 식간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식간론은요 복잡해요. 양도 많고 물상은 천간론이기 때문에 특히 식간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돼요. 그러려는데 한꺼번에 갑에 대해서 다 얘기해 버리면은 듣다가 질려버려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갑을병정 무경신계의 글자의 원리, 글자의 생김새, 그 다음에 그걸로 통한 성질머리, 그 다음에 그걸 갖고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는 갑이 갑을 보고, 갑이 을을 보고, 그 다음에 갑이 병을 보고, 정을 보고, 개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걸 더 응용을 해갖고, 갑갑일 때 을을 볼 때와 갑갑일 때 병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세부적으로 들어갈 건데, 그러다 보면은 단계 복잡하니까 조금씩 끊어서 얘기할게요. 요번 시간에는요 갑부터 무까지 글자의 생김새와 변천 과정, 소위 말해서 양의 변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고 나면은 다음 시간은 뭐예요? 기에서부터 개까지, 그건 음의 변천이죠. 자, 요거는 어떤 원리냐, 우리가 이런 말 있어요. 하늘을 알려면 땅을 보고 땅을 알려면 하늘을 보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을 관찰하려면 밤에 봐야 됩니까? 낮에 봐야 됩니까? 당연한 얘기지만은 낮에 하늘 보세요. 태양밖에 안 보여요. 별자리 하나도 안 보여요. 달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밤에 보면은 지금처럼 공이 있는 시대 말고 옛날에는 밤하늘의 별이 너무너무 이뻤잖아요. 그럴 때 밤하늘 보면 별게 다 보이죠? 예. 그래서 하늘을 보려면 밤에 봐야 돼요. 반대로 땅을 하려면 깜깜한 밤에 뭘 봐요? 길도 안 보이는데 가다가 자빠지긴 하지. 그래서 땅을 하려면 한낮에 봐야 되죠. 태양이 비칠 때. 그렇기 때문에 양을 보기 위해서 음을 보고 음을 보기 위해서는 양을 봐야 된다. 기억들 나시죠?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남편을 알려면 부인을 알고 부인을 알려면 남편을 알라. 네. 이런 식으로 양과 음은 서로 상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요 양의 변천을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잠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청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강 때 너무 저한테는 와 닿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학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은 명리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말씀을 모셨어요. 사랑하라. 네가 연애를 할 때 네 애인이나 상대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하지 않느냐, 연모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물상을 연모하고 물상을 그리워하라, 사모하라. 그러면은 너도 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와닿습니다. 그리워하고 연모하고 내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물상을 접하고 명리를 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부터 우리 학우 여러분하고 저하고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싫다고요? 싫은 말고 저도 싫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자고, 공부를 좀 더 깊이,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속 시원하게, 그러기 위해서는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자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갑의 글자와 을의 글자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서론은 여기까지. 이렇게 땅에 씨앗을 딱 심으면은 이 씨앗이 땅은 촉촉해야죠. 그러니까 모래 땅 말고 촉촉한 그런 땅에 이렇게 씨앗을 심었어요. 그럼 얘가 딱 하고 깨지면서, 그러면서 뿌리를 쭉 하고 내리죠. 다시 말하면은 씨앗이 딱딱한, 씨앗의 겉은 딱딱해요. 딱딱한 씨앗이 쪼개지면서 뿌리를 곱게 내렸죠. 이게 고들직자예요. 자, 이 글자에서 나온 글자가 뭐다? 갑이다. 네. 그러면은
땅은 양이라고 했습니까? 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늘이 양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왜? 태양이 있으니까. 땅이 음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당연히 지하수가 있으니까. 우리 음양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는 지하수를 먹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럼 이 뿌리는 양이겠어요? 음이겠어요? 당연히 양이죠. 네. 그러니까 간목을 양으로 보는 이유가 씨앗이 쪼개지면서 뿌리를 내렸다. 그 내린 뿌리가 지하수라는 물을 먹기 위해서 찾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양이죠. 기억하시죠? 네. 자, 그럼 이 성질머리 한번 따져볼게요. 성질머리가 어떨까? 나긋나긋하고 싹싹할까요? 아니면은 진취적이고 자기 주관과 소신이 뚜렷할까요? 우리가 개척을 한다는 거, 무언가 새롭게 뿌리를 내린다는 거. 교회도 보면은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선하면서 고집이 세요. 선하면서 뚝심이 강해요. 이해가 되시죠? 목의 대명사는 어질다, 은자하다, 선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관과 소신이 뚜렷하죠. 이게 갑이에요. 창의적이고 새롭게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거. 이게 갑의 특징이고 그게 글자상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글자가 나중에 을과 병과 다른 식관을 만날 때와 그 특징을 알 때, 그 다음에 또 육친력으로 수생목을 받을 때와 목생화가 될 때, 목국토가 될 때, 이런 걸 다 또 하나하나 대입을 할 건데, 그거는 순차적으로 계단 올라가듯이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고, 일단 글자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 갑은 껍질이 딱딱한 것이 뿌리를 딱 하고 내려서 뿌리를 곱게 내렸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곡직격의 그 고들직자를 뜻한다. 여기까지. 그것만 알고 계셔도 일단 큰 틀은 잡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을로 갈게요. 을인데, 을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양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만 내리면 어떻게? 안 되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씨앗이 뿌리 내렸으면 뿌리는 밑으로, 이파리는, 떡잎파리는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올라가는 모습을 본뜬 것, 그게 을이라는 글자예요. 구부러졌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뿌리를 곱게 내렸다. 이거는 구부러졌다. 굽을 곡자죠? 그래서 목을 곡직격이라고도 하잖아요. 굽어지고 바로 심어지고. 그러면은 이 을이라는 글자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볼 때 별게 아니지만 이 씨앗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이 들겠죠. 특히 그냥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돌멩이 같은 거, 얘한테는 바위덩어리예요. 우리가 볼 때 돌멩이지만 씨앗 입장에 바위덩어리잖아. 그거를 피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을의 다른 말로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을시전스럽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까 갑은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고집이 세고 주관적이고 인자하다고 얘기했죠. 을도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 은근과 끈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얘가 나름 바위덩어리를 피해서 가려면은 구불구불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얘 딴에는. 왜? 곧장 가도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 거. 그게 은근과 끈기죠. 그래서 을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남들은 다 포기했는데 그때부터 을목 시작하는 거야. 을목은 아주 끈질겨요. 얼마나? 칠렁콜, 끈. 우리가 칠렁콜 같은 거 한번 손으로 끊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손이 끊어질 거. 되게 아파. 그렇죠? 을목은 끈질겨요. 그런데 이 을목이 이렇게 칼로 살짝 톡 치면 어떻게 돼요? 팽팽한 실이 톡 치면 끊어지듯이. 그래서 을목은요, 협박이 약해. 다시 말하면은 을목은 요
신금, 뾰족한 신금, 이런 거에 협박에 약해. 이게 을목의 특징이야. 은근과 끈기지는 협박에 약하다는 거. 이게 을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아까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양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요, 하늘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태양을 보려고 하겠죠. 그게 을목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은 태양은 양이고 을목은 뭐가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음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얘는 양목이라면 양목, 얘는 음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의 위치가 그냥 갑이니까 양이고 을이니까 음이다가 아니라 글자의 생김새를 봤더니 뿌리를 내리는 게 갑이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을이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이치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갑이 양이라면은 을목은 음이다 라는 거고요. 이 성질머리가 틀리다는 걸 알겠죠. 그 다음에 갑목이 좀 더 앞서 있는 리더라면 을목은 그거를 보좌해 주려고 하는 참모적인 역할이 더 많다라는 거고, 그렇게 갑과 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될 거는요, 화로 들어갈 건데, 우리가 화라는 거는 한번 이런 말씀 들었던 거 기억하시겠죠. 나를 표현한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화다. 네. 화려하다, 뭐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표현력이다. 이래서 화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자기를 드러내는데 쇼맨심이 있다 없다 이런 차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 화라는 거 잠깐 칠판 정리 좀 하고요. 화에는 병과 정화가 있죠. 병화와 정화. 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아까 금방 갑과 을이 뿌리를 해서 을이 올라갔다고 했죠. 하늘로. 자, 그러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들립자인데 이게 들립자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쓰면은 올라가는 거, 솟아나는 거.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군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비가 올 때도요, 서울 경기 지방에 온다, 뭐 어디 지방에 온다, 무슨 지방에 온다, 지역별로 구분이 되죠. 군락도 마찬가지. 식물도 자기네들끼리 군락을 이루죠. 그것이 이렇게 군락을 지어서 하늘을 향해서 씨앗이, 그러니까 새싹이 올라가는데 자기네들끼리 군락을 지었다. 이게 병자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질병이란 말을 하죠. 자, 병질엄자. 병질엄자인데 여기에 병화가 있을 때는 질병할 때의 병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병질엄자에 화살이 있을 때 요거는 질병할 때의 질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화살이라는 거는 외상을 말하고 이 병화가 들어가 있죠? 요거는 상대적으로 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외상과 내상을 다 합쳐서 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또 왜 합쳐서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속에 있는 게 드러났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병화의 특징이니까 우리가 병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진 원리가 땅속에 있던 것이 드러나서 눈에 보여졌죠. 그게 병화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내상, 안에 있던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게 내상이라면 화살이라는 거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찔려서 다친 거죠. 그 외상을 뜻합니다. 이게 질병이란 말이고 그 병화라는 글자가 이 원리에서 따왔다라는 거라면, 자, 그럼 이 병화의 성질머리는 어떨까요? 자, 아까 갑은 진취적이고 을은 그걸 보좌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병화라는 거는 하늘을 향해서 지가 올라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성질머리가 어떠냐면은 내가 최고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왜? 내가 군락을 이뤄서 하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땅속에 있던 게 올라가서 하늘을 봤으니까는 얘가 얼마나 기고만냐 하겠습니까? 그 내 위에는 없다. 왜? 내가 하늘을 봤으니까. 그러고 나면은요, 하늘을 본다고 얘기했죠. 쭉쭉 커 올라가야죠. 하늘 높은지 모르고 커 올라가는 거. 그 모습이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고개를 숙이는 거죠. 한번 고개를 숙였어. 이게 정자예요. 고물의 정자.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가 키가 쭉 자라다가 정수리가 끝이죠. 그 다음부터 하늘이니까. 네. 그래서 정화라는 글자는요, 하늘 높은지 모르다가 한번 자기 자신을 수그렸다. 이게 정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기고만장했다가 철이 들은 거죠. 우리가 근데 철이 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한번 아파야 돼. 어떻게? 몸이? 아니면 마음이? 어디가? 뭔가가 아파도 아프겠죠. 그래서 철이 든다고 하죠. 이 사실 철이 든다는 얘기가 무서운 얘기예요. 철이라는 거 때철, 계절철 이걸 뜻하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우리가 쇠를 철이라고 얘기하죠. 금의 기운이야. 금은 상처고 아픔이죠. 철이 들려면은 그 사람이 기고만장했다가 아픔을 겪고 나야지 철이 들죠. 그래서 철들려면 아파야 돼. 그러기 때문에 하늘 높은 데 올랐다가 고개를 숙이려면은요, 뭔가 크게 반성을 하고 놀랬겠죠. 예. 요즘 제가 이렇게 좀 철이 들려고 하는지 몰라도 자꾸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작년과 올해 무술년 기해년 자꾸 반성을 하는데 철이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정화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는 천상천하 유아독적인 병화라면은요, 은근과 포용하는 거, 내가 최고니까 나를 따라라, 이게 병화라면은 정화의 특징은 그랬다가 내가 한번 다쳐봤기 때문에 포용하는 거, 은은하게 마치 어머니처럼 감싸주려고 하는 거, 이게 정화의 특징이고, 이게 또 성직자의 특징. 그래서 정화를 다른 말로 촛불로도 보고 가로등으로도 보고 하늘의 별이나 달로도 봅니다. 전부 뭐예요? 태양처럼 유맹하고 강렬한 게 아니라 정화는 은근과 포용. 달이나 달빛, 별빛 눈 부십니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정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숙였다. 정수리 정자, 장정이 어떻게 돼요? 키는 더 이상 안 크죠. 장정이면은 클 만큼 큰 거잖아요. 그런데 장정을 어른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키는 다 컸지만 어른은 뭐가 어른일까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황하는 교수님한테 공부를 배울 때 어른이 어떤 분이 어른이냐, 살아 계셨을 때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가 돌아가신 분이 내 눈에 어른거립니다. 눈앞에 어른. 그게 어른이랍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이나 그분의 그 전수하심이 나중에 내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그래서 어른 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 이제 무토에 들어갈 거예요. 무토는요, 무성하게 퍼져나가는데 옆으로 양적인 팽창이 양적으로. 그런데 이 무수하게 퍼져나갈 때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창이나 꼬챙이 갖고 그 숲을 헤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창과 자가 붙어. 무수하게 퍼져나간 거에 창으로서 꼬챙이로서 헤쳐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초도가 붙으면 이게 무성한 문자예요. 그러니까 양적인 팽창을 말하는 게 무토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갑을병정 무까지의 차이가 뭐냐면요, 씨앗이 뿌리를 내렸다, 그 다음에 올라갔다, 그러고 태양을 향해서 뻗어 올라갔다, 쭉쭉 크다가 하늘 높은지 모르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 나서 무성해졌다. 이게 갑을병정의 양의 무토, 갑부터 무토까지의 성장 과정을 얘기한 거라면은 다음 시간에 이제 기토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될 건 뭐냐면은 글자들의 생김새를 통해서 무토의 특징을 얘기를 잠깐 마저 하자면요, 무토라는 양적인 팽창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이 무토의 특징은 퍼져나가긴 퍼져나갔는데 하늘로 퍼져나간 게 아니라 땅으로 퍼져나간 거죠. 양적으로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토의 특징들은 규모 키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는 질적인 성장보다는 겉으로 볼 때 보여지는 양적인 성장을 더 중요시 하죠. 그래서 이 무토만큼은 양적인 팽창에 마음이 가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가불병정 무까지 확인을 해봤고 다음 시간에 기부터 들어갈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